네, 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유망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찬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숨 고르는 게임주 매수 시점 왔나? 사실 금년 9월 이후부터 게임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12월 달 들어와서는 게임주의 모습이 조금 주춤하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도에는 게임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는 게임주 전망 어떻게 하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날아오르던 게임주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내년 게임 업종 투자 의견 그리고 유망 종목을 정리해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먼저 삼성증권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내년 게임 시장의 규모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성장 모멘텀으로 신작 출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의 결합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대형 게임사의 P2E 게임 출시 계획에 주목했습니다. 위메이드의 미르4 등 기존 P2E 게임의 성공 사례가 부각됐죠. 이로 인해 게임빌 컴투스 그룹과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등 대형 기업들도 내년부터 게임 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NC소프트와 카카오 게임즈를 제시했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 W의 아시아 흥행 그리고 NFT 거래소 출시로 내년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오딘 글로벌 진출과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인수, 신작 출시 등이 매출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은 P2E가 게임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게임주 내에서의 옥석 고르기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게임 기업 중에서 경제 생태계를 운영해본 업체가 P2E 초기 플랫폼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P2E 게임의 핵심은 게임 내 재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를 위메이드가 충족한다면서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위메이드가 게임 내 경제 생태계를 운영해본 MMORPG 게임사로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지배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KB증권의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KB증권은 내년 게임 업종의 글로벌 시장 공략 모멘텀에 주목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은 여전히 페이 투 윈 성향이 부각되는 모바일 RPG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해외에서는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바일과 PC 중심이었던 국내 게임 시장이 스팀과 콘솔까지 플랫폼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탑픽으로는 NC소프트와 펄어비스를 꼽았습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 W의 성공으로 플레이 투 윈 게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내년엔 매출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연말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이후 붉은 사막과 도깨비 등 가장 기대되는 대작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게임주 2022년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저 이담규 캐스터 말씀 잘 들어봤고요. 최수찬 고수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즈들 그동안 정말 날개 돋친 듯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올라왔는데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온 탓인지 최근에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조정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게임이 좀 차별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간 게임들은 돈 버는 게임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P2E 게임을 대표하는 위메이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도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거나 또는 지금 상승하는 모멘트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결국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진한 모습은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고평가돼 있다든가 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한 매물이 좀 압박이 나오는 그런 시세 차익 매물 정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게임 전체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또는 산업에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한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왔던 또 고평가 논란 속에서의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좀 알아봐야 될 게 많습니다. 게임주가 전체가 또 다 잘 간 건 아니에요. 분명 게임에서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MMORPG가 한국 게임 시장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역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돈 버는 게임으로 해서 새로운 기대감, 모멘텀 가져간 종목군들은 상승을 해줬는데 사실 B2B 게임이라는 것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베트남의 스타트업 기업인 스카이마비스라는 회사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좀 핫한 그 모멘텀 게임이에요. 네. 이게 좀 알려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미래의 전설의 유메이드가 플랫폼 기반으로 하겠다는데 실은 꼼꼼히 따져보면 돈 버는 게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벌써 미래의 전설 4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170개국 그리고 12개 언어로 서버가 지금 170개 이상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흥행의 본질이 NFT보다 이런 쪽의 이슈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게임의 본질적인 게임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유메이드가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산업에 있어서 이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낀 것. 최근에 또 하락했던 요인이 공격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얘기해줬죠. 12월 제가 날짜 이제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9일이나 10일 정도에 게임을 관련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이 게임에 대해서 NFT라든가 이 돈 버는 게임에 대해서 게임법으로 금지할 거냐 아닌데 결국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차익매물을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심리를 좀 흔들어 놓았던 요인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좀 몇 개 알아볼게. 확률형 아이템이나 사행성.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여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또는 문체부라든가 교육부에서 이제 좀 같이 협의를 하는데 최근에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 게임을 무조건 사행성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국내에서만 수출이 20조, 국내 산업만 20조 원이 넘게 커진 산업인데 게임을 사행성으로 볼 거냐, 문화혁명의 콘텐츠로 볼 거냐인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한 게 12월에 성인물로 금지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마인크래프트요. 초통 로블록스 같이 우리나라에서 초등생 게임의 최고로 알려져 있는 그렇죠. 마인크래프트를 네. 올 12월부터 16세 이하는 못하게 되는 걸로 뭐 금지 정확한 뭐 예. 금지인데 전면 금지 시간 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에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공교롭게 대선을 앞두고서 야당의 대표적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나온 이제 특보 관련돼서는 게임 중독 치유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고 또 여권 후보 쪽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네.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게임 산업은 더 육성해야 된다 이런 쪽 많이 폐지를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새롭게 한번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운 대선 후보들의 어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진단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게임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 저가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먼저 볼게요. 큰 틀로 보면 게임 산업이 사양이냐 아니냐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요. 만약 국내 게임이 계속해서 저조해요. 표를 하나 보시면 될 텐데 이 표로 보시면 게임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게 확연히 눈에 띌 겁니다. 국내 게임 부분별 PC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인데 특히나 PC 게임은 좀 정치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게임은 보시면 연간 성장률이 가파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결국 모바일 게임의 12조 원대인데 모바일과 콘솔 게임의 성장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국내에서는 그동안 MMORPG가 PC 게임에 성장해 왔다면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는 이유는 모바일의 어떤 그 기능이 고성능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그동안의 MMORPG 그래픽 같은 게 부족하면 이 모바일에서는 성능 구현을 못했거든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발전하고 고성능화되다 보니까 모바일 버전에서의 게임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클라우드 게임 시장도 여기서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모바일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하다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고성능을 하다 보면 뭐 그래픽 같은 경우 사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이용해가지고 플랫폼 이용해서의 게임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모바일 버전 쪽에서 계속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콘솔 게임 같은 경우나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 MMORPG에 대한 상당한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모바일 버전, 국내 대표적으로 IP 기반으로 했던 것들은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국내 게임 시장에서 이 모바일 게임하고 PC 게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유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콘솔 게임이에요. 콘솔 게임의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실적으로 최근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도깨비라든가 불구사마귀 버전을 올해 좀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외에서 좀 주목을 받은 게임인데 콘솔 게임 같은 거 아직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시장을 장악했다, 적죠. 선도한다 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계기에서 이쪽 시장이 좀 확장되고 커지고 있는 측면에서 콘솔 게임 쪽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 주목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펄어비스 좀 앞선다부터 펄어비스 내놨고 그 다음에 또 넷마블도 카트라이더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카트라이더 이 데이터 서비스 테스트 버전 내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콘솔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을 내놓는 기업들도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은 MMORPG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장르가 이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고객 유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충성도가 높은 유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이라든가 또는 신작 출시에서도 흥행 결국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NFT라든가 이 돈 버는 게임 쪽에서의 포커스만 맞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게임이 노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재밌어야죠. 노동이라고 하면 재밌어야죠. 그렇죠. 결국 재미있는 게임을 내놓는 회사가 뭐 NFT가 또 나중에 이게 연계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돈 벌려고만 게임하면 유저들이 다 떠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신작 흥행이라든가 기존의 충성도 높은 게임이 높은 회사들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그 추정치가 나오는 건 연평균 14%가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의 게임 시장이 있는데 국내도 뭐 내년 연평균 14%, 조사 기간만 다릅니다만 연평균 10% 이상의 전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은 내년에도 주목될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근 좀 조정받고 있는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다소 긍정적으로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230 종목 캐치 종목은요 NC소프트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하나는 좀 과대하게 빠진 종목 그리고 하나는 좀 과대하게 오른 종목을 좀 꼽으셨네요. 네. 어떤 투자 전략입니까? 아마 방금 전에 첫 번째 이슈 답 설명드렸듯이 포커스는 무조건 NFT나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회사 얼마나 본질적으로 좋은 게임을 갖고 있는데 이거예요. 재미있냐. 그렇죠. 예. 그래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결국 NC소프트가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던 것은 뭐 NFT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NC소프트의 본질적으로 지금 리니지 W가 지난달 11월 4일 날 출시하고 나서 일평균 거의 6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출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100억이 넘게 일매출이 나왔었고요. 지금까지 일평균 보면 한 6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분기별로 보면 거의 뭐 3,500억에서 4,000억 정도에 육박하는 매출이 올릴 수 있는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니지 W의 흥행에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 리니지 W가 최근에 일본에서 그 판타지 만화 원작인데 이게 베르세르크라고 하는 게 글로벌 판매 부수가 무려 5천만 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거와 같이 협업으로 IP 기반 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리니지 W 흥행은 지속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그 점에서 포커스 맞춰야 되겠고요. 하나 더 있다면 아까 콘솔 게임 얘기했잖아요. 네. 콘솔 게임에 실적으로 NC 웨스트라고 해서 북미 법인 자회사가 있는데 NC소프트에 올해 윤성희 대표 유명하신 분이죠. 그쵸. 윤성희 대표가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요 콘솔 게임의 북미 시장에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향후 NC소프트 자회사의 콘솔 게임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NC소프트 말씀드리면 크래프톤하고 지금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 시가총액 22조입니다. NC소프트는 14조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NC소프트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 NC소프트가 리니지가 앞으로 망할 거다. 말들도 많았어요, 사실. 예. 리니지 더블 내놓고 이제 언제적 리니지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리니지는 역시 리니지였다는 점이 그렇군요. 있어서 네. 저평가 매수에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는 컴투스 홀딩스인데 이것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위메이드랑 비롯해가지고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게임의 신작을 갖고 있는 NC소프트랑 또 하나는 이런 NFT나 메타버스 좀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컴투스 홀딩스를 주목해보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게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IP 개발에서 프로야구 기반에서 스포츠 IP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e스포츠계 쪽에서도 주목이 될 수 있는 P2E 기반의 게임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나 1분기에 뭘 하냐 끝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IP 기반들이 서머스 너즈워라든가 거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바로 이 플랫폼, 이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국내에서는 게임법에 금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네. 글로벌 시장에 공략한다는 이슈가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뜨거웠던 업종입니다.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함께 전략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